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처구니 없지만 야당은 제목만 보고 당연히 정치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서상가상 포스터를 보면 과거가 아닌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깊은 산에 파묻히기 딱일 것만 같았습니다. 제 딴에는 조심한다고 조심하면서 순전히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해도 누군가는 심기가 불편해서 무언가로 몰아가는 걸 자주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야당을 보기 전에 걱정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뜩이나 시끌벅적한 시기라 괜히 조바심이 앞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보니까 정치와는 큰 관련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원래 기대하는 영화가 아닌 다음에는 예고편을 안 보고 가는 습관이 이런 해프닝을 낳고 말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아주 재밌게 봤으니 럭키비키입니다. 사실 일찍부터 권력구조가 얽히고 설켜서 정치와 완전히 무관한 영화라고 할 수는 없는 대신 엄밀히 말해 우리나라의 비루한 현실을 조명한 거지 특정한 세력을 타겟으로 삼은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야당은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순수 재미로는 최고입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긴 줄었는지 얼마 전에 먼저 개봉한 승부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완성도에 비해 흥행이 약해 보여 야당도 마냥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야속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 색다른 직업을 소재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좁은 식견으로 인해 미처 있는지도 몰랐던 세계를 접하게 되면 자연스레 호기심이 생겨 눈길이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접하긴 힘들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가 주목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니와 영화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리만족과 체험도 포함되기 때문에 관객을 만족시키기에 좋은 도구로 쓰일만도 하죠. 대표적으로 제게는 전투기 파일럿이 등장하는 탑건, 스포츠 에이전트가 등장하는 제리 맥과이어, 언어학자가 등장하는 컨택트 등이 그런 영화들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정치 영화일 거라는 제 지리짐작을 훌쩍 벗어난 야당도 시작하자마자 당황하는 동시에 반가웠습니다. 절대 직업이라고 할 순 없지만 알고 보니 이 영화가 말하는 야당은 정치에서의 여당 야당 할 때의 그 야당이 아니라 약쟁이들과 경찰들 사이에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찰들에게는 약쟁이들 중에서도 대가리급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약쟁이들에게는 그 대가로 플리바게닝을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중간에서 야당은 다른 걸로 제 몫을 챙깁니다. 2006년에 개봉했던 사생결단에서 류승범 씨가 연기한 캐릭터도 야당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영화를 보는 도중에는 전혀 기억을 못해 야당의 소재가 눈에 쏙 들어왔고 따지고 보면 이 영화에서 강하늘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사생결단과 좀 다르기도 합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는 줄거리와 함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리운전을 하던 강수는 일명 야당질에 당해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셨다가 억울하게 경찰에 잡힙니다. 야당이 경찰에 약쟁이를 넘겨주려고 판 함정에 빠져 누명을 쓴 거였는데 이걸 계기로 검사인 관이와 결탁합니다. 강수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유명한 약쟁이에 대한 정보를 얻어 관이에게 제공하고 관이는 그 정보로 실적을 올려 중앙지검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실현하는 대가로 강수의 형기를 줄여줍니다. 여기서 사생결단과 야당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생결단의 상도는 어렸을 때부터 약쟁이들에게 노출돼 자라는 바람에 자연스레 마약 조직에 발을 들입니다. 경찰인 진관과 손을 잡은 후에도 계속 마약 조직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종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반면 야당의 강수는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을지언정 본인이 마약을 하거나 특정 조직의 수완은 아닙니다. 이런 차이로 상도가 흔히 말하는 끈아풀이나 빨대에 가깝다면 강수는 일종의 중기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야당의 강수에게는 개연성이 약간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영화의 시작과 함께 한 약쟁이를 체포한 경찰이 급하게 강수를 불러 둘 사이를 중재하는데 고작 저런 일을 하는데 야당이란 게 꼭 필요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경찰이 알아서 잘 구슬리면 될 것 같은 걸로 거해까지 뜯어내고 있으니 이상하지 않나요? 뭐 이건 제가 저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 넘어가고 강수는 관이와 인연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큰 건수를 물어옵니다. 하필이면 경찰도 같은 놈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 긴급하게 체포하러 갔으나 한 발 빨랐던 검찰이 눈앞에서 채가는 걸 닥쳤던 개의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경찰로서는 2번이나 이꼴을 당해 분통이 터지던 차에 관이는 자신이 체포한 약쟁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 후보 측에서는 아들이 마약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게 불보듯 뻔하니 관이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야심으로 가득한 관이는 냉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 사건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강수를 배인으로 만들고 수사에 깊이 관여한 경찰인 상재에게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유명무실한 처지로 전락시킵니다. 한편 상재에게 약쟁이의 정보를 제공했던 수지는 검찰의 개입으로 인해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탓에 약이나 팔러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놀랍게도 야당은 제가 방금까지 꽤 길게 말씀드린 줄거리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의 사건 속에서 강수, 상재, 수진이 제각기 원한을 갖게 되는 인물들을 부여한 끝에 세 사람이 의기투합할 수밖에 없는 공통분모를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서론에 해당하는 파트에만 장장 50분을 투자하면서 바닥을 다지기 때문에 지루하게 받아들이기 십상이지만 야당은 빠르고 화끈하면서도 나름 탄탄한 각본을 토대로 액션까지 적절히 가미한 연출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사견에 불과하지만 솔직히 각본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생결단과 달리 야당은 존재 의의가 어정쩡한 데다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봤던 것 같은 캐릭터와 이야기라 참신함도 살짝 부족합니다. 더욱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눈치채실 수 있다시피 짧은 드라마로 나와도 될 법한 양의 이야기를 막힘없이 시원하게 쾌속으로 전개하는 건 마음에 쏙 들되 치밀하고 촘촘한 구상을 보여주지 못해 부작용을 동반한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예컨대 갑작스레 상재가 누명을 쓰는 경위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보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는 구석이 있고 중간에 감정의 파장을 유도하는 부분은 세 사람의 유대관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에 다소 억지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각본은 저 정도의 거슬림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평균은 채우고도 남을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 약 50분에 달하는 전반부가 전혀 지루하게 안 느껴집니다. 비록 아주 뛰어나진 않아도 기본 이상을 해주는 각본이 큰 틀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여러 인물들의 관계를 몇 차례의 긴박한 사건을 통해 동상이몽으로 엮는 솜씨가 좋아 서론조차 꽤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건 반드시 칭찬에 마땅합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만한 각본을 갖지 못해 좌초하는 영화가 수두룩하다는 건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어쩌면 제가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서 말한 걸지도 모릅니다. 누가 봐도 길다고 느끼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전반부를 도리어 자신에게 꽉 잡힐 수밖에 없는 덫으로 이용한 야당은 중반부에서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잠시 떼더라도 결코 브레이크는 밟지 않으면서 폭풍의 질주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지치지 않고 내달리는 영화는 본론으로 들어가 세 사람이 모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폐인이었던 강수는 간신히 약을 끊어 회복하고 재판에 시달린 상재는 가까스로 무죄를 받고 본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수지는 약장수가 됩니다. 강수의 주도로 모이게 된 세 사람은 마치 삼국지의 한 장면처럼 해묵은 감정을 뒤로한 채 힘을 합해 각자의 적이자 공공의 적에게 복수를 다짐하는데 워낙 내용이 길고 많아서 한 편의 영화에 다 담아내는 게 신기할 정도로 각본과 연출이 근사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특히 이야기의 진행에 꼭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청산유수로 리듬을 조율한 편집이 대박입니다. 함축과 축약의 미를 모두 살린 야당의 편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 시청자라 하여금 정신없이 영화에 빠져들게 만들면서도 구멍은 구멍대로 잘 막아 영화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일 없이 유리한 전개를 가능케 합니다. 다시 돌이켜봐도 그 많은 이야기를 빠른 속도로 담아내지만 개연성, 설득력, 몰입도 등에서 큰 걸림돌 없이 푹 빠지게 한 야당의 재미는 편집의 절반 이상의 공을 돌리는 게 절대 과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뛰어납니다. 연출의 경우도 예사로 보이지 않아 감독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영화가 끝난 후 크레딧을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서 본 황병국이란 이름이 금시초문이길래 전작들이 뭔지 찾아봤다가 배우로 얼굴이 익숙하신 분이라 놀랐습니다. 여러 영화에 조연 내지는 단역으로 출연하신 분이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께서 꽤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부당거래에서 약간 사투리 섞인 대사로 무성의한 국선 변호사를 연기해 한때 화제가 되기도 하셨죠. 알고 보니 2011년에 개봉한 특수본이란 영화도 연출하시고 14년 만에 야당으로 복귀하신 건데 전작이 액션 영화라 그런지 이번에도 액션에 상당한 애착과 노력을 기울이신 티가 역력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군지 궁금해졌던 시점이 횟집에 가끔 나타나는 차의 수조 안에서 벌어진 액션 장면을 봤을 때입니다.
그전에도 격투와 추격전으로 적당한 긴장과 액션을 틈틈이 주입해 재미를 더해주더니 그 장면에서는 무술 감독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어떤 액션을 보여주면 좋을지 고민했을 게 훤히 보여서 호감이 갔습니다. 덕분에 2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전개를 밟는 각본을 제대로 살려 한시도 눈을 돌릴 수 없는 영화를 완성해 저를 포함한 관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으니 기꺼이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시종일관 일정한 속도로 달리느라 생기는 부작용이 결말에서도 작은 흠집을 주긴 했으나 다행히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좀만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야당이 아주 새롭진 않은 복수극을 다루면서도 식상하고 뻔하다는 인상보다 익숙하지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로 탄생했다는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같은 각본을 갖고도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모범 사례에 속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연출과 편집이 더 빛납니다. 영화계 관계자분들께서 보시면 항상 새로운 것만 찾으려 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늘 하던 대로 하거나 이도저도 아닌 걸로 무색무취한 결과를 낳지 말고 어떻게 해야 같지만 똑같지는 않은 영화로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찾아보려는 노력이 먼저라고 건방지게 들리더라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영화계가 어려워진 게 비단 관람료의 인상과 OTT 때문만은 아니란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아울러 승부가 그랬던 것처럼 야당도 배우들이 연기를 참 잘합니다. 강하늘 씨는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과 어울리지 않게 야당에서는 뺀질뺀질하고 능청스럽게 자신의 입속만 챙기면 그만인 바퀴벌레 같은 놈인데다가 마약에 중독돼 정신이 나가기도 한 캐릭터를 아주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스물에서도 그렇고 청년경찰에서도 그렇고 엉뚱한 캐릭터도 잘만 연기하는 게 의외입니다. 유해진 씨야 뭐 말 그대로의 명불허전입니다. 베테랑과 올빼미에 이어 야당에서도 뭔가 진지하고 권위 있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야말로 유해진 씨의 진가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고 폭삭소가수다로 높이 떠오른 박해준 씨는 타이밍이 진짜 절묘합니다. 야당에서도 약간 양관식의 이미지가 보이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 악인을 법으로 처단하려는 의지가 강한 형사로 나와 반전 매력을 준다는 게 박해준 씨에게는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대선 후보의 사고뭉치 아들을 연기한 류경수 씨도 평소에 갖고 있던 이미지대로 좋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잘 나가는 배우였다가 기구하게 팔자가 꼬여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진을 연기한 최원빈 씨는 뭔가 아쉽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메신저에서 강렬한 연기를 보여줬던 것에 비해 야당에서는 캐릭터 자체의 존재감이 크질 않아 딱히 인상적으로 남은 장면이 없다는 게 유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없어도 되는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배우라 아쉬웠다는 것일 뿐이니까 오해 없이 즐기시길 바랍니다.